태안에서 물고기로 친환경 채소를 키우는 귀농인이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홍민정 대표를 만나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천안시 동남구 광덕면의 한 자원순환시설에서 LP 가스 폭발로 추정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 사고로 작업자가 중상을 입어 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 태안해양경찰서가 불법 조업 혐의로 중국 고속보트 한 척을 납포했습니다. 고속보트에는 중국인으로 추정되는 7명이 타고 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아산에서 차량 5대가 잇따라 추돌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경찰은 택시가 도로에 떨어진 안전 고가를 피하려다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보고 정확한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해를 거듭할수록 농촌을 떠나는 청년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많은 지자체들이 청년 유치를 위해 안간 힘을 쏟고 있는데요. 이런 가운데 태안에서 친환경 농법으로 귀농에 성공한 청년이 있어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정호석 기자의 보도입니다. 온실 3,000여 평에서 상추 등을 재배하고 있는 농가. 온실 옆 커다란 수조가 눈에 띕니다. 수조 3곳에선 물고기 1000여 마리를 키우고 있습니다. 물고기 양식과 채소 수경 재배를 결합한 아쿠아포닉스입니다. 물고기 배설물이 섞인 물이 채소에 영양분을 공급하고 채소가 정화한 물을 다시 수조로 공급되는 친환경 농법입니다. 저희는 농약이나 비료를 사용을 못해요. 그래서 고객분들이 드시기에도 굉장히 친환경으로 느껴지실 수 있고요. 아쿠아포닉스 농법으로 재배한 농산물은 농약이 사용되지 않아 질소 함유량이 적습니다. 이에 따라 신선도가 오래 유지되다 보니 고급 식재료로 사용됩니다. 5성급 호텔이나 미슐랭 레스토랑, 대기업에서 운영하는 레스토랑 이런 데 주로 많이 나가요. 아쿠아포닉스는 토양 재배 대비 투입되는 물의 양이 10분의 1에 불과합니다. 기후와 관계없이 채소를 1년 내내 안정적으로 수확할 수 있고 물고기를 키워 얻는 수입도 있어 매출은 10배에 달합니다. 이에 따라 국내는 물론 중동에서도 문의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사우디에서 우리나라에 이게 정착을 할 수 있는지 한번 시장 조사를 해달라 그래가지고 사우디를 한번 갔다 왔었고요. 바레인 같은 경우도 물이 또 부족한 국가다 보니까 이제 MOU 기술 체결해가지고 우리가 이걸 어떻게 같이 진행을 해볼까 이런 것도 같이 논의하고 있어요. 미국에서 아쿠아포닉스를 배운 뒤 지난 2014년 서울에서 태안으로 귀농을 선택한 홍민정 대표. 당시 국내에선 아쿠아포닉스 농법이 생소했던 만큼 처음부터 쉽게 정착을 했던 건 아닙니다. 물어볼 데도 없고 조금 배울 데가 없어서 하나부터 열까지 다 했어야 됐다는 게 조금 그게 굉장히 어려웠고요. 그다음에 친구들도 없어서 외로웠고 그런 것들이 좀 힘들었던 것 같아요. 수년간의 노력 끝에 홍 대표의 농가는 국내에서 가장 오래된 아쿠아포닉스 전문 스마트팜으로 꼽힙니다. 시설 조성 등 태안군의 다양한 지원이 도움이 됐다고 말하는 홍 대표. 현재는 충남교육청, 태안군 등과 연계해 농업을 희망하는 학생과 청년을 대상으로 멘토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그 태안이 청년 농업인을 적극적으로 되게 지원을 많이 해주는 곳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저도 많은 혜택을 받았고 저는 태안을 되게 추천해요. 청년 농업인 육성을 위해 최근 스마트팜 사관학교를 조성한 태안군. 태안군의 다양한 귀농 정책이 제2의 홍민정 대표의 탄생으로 이어질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립니다. 헬로티비 뉴스 정호석입니다. 천안시 동남구 광덕면의 한 자원순환시설에서 LP가스 폭발로 추정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가스가 폭발하면서 화재로 번졌으며 소방당국은 인력 40여 명을 투입해 29분 만에 진화에 성공했습니다. 이 사고로 LPG 배관에서 작업하던 50대 작업자가 화상 등 중상을 입고 인근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작업 중이던 배관에서 누출된 가스가 폭발을 일으킨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 원인과 피해 규모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태안해양경찰서가 불법 조업 혐의로 중국 고속보트 한 척을 납포했다고 밝혔습니다. 해경은 지난 29일 오전 7시 25분쯤
태안군 서경열비도 북서방 95km 인근 해상을 이동 중이던 중국 소형 고속보트를 발견했습니다. 해경은 중국 방향으로 도주하는 중국 보트를 추적해 50여 분 만에 검거했습니다. 고속보트에는 중국인으로 추정되는 7명이 타고 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해경은 이들이 불법 조업한 것으로 보고 자세한 혐의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아산에서 차량 5대가 추돌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지난 28일 오후 3시 20분쯤 아산시 배방읍 세교리의 한 도로에서 주행하던 트럭과 시내버스 등 차량 5대가 잇따라 부딪혔습니다. 이 사고로 시내버스 기사가 골절상 등 중상을 입고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버스 승객과 다른 차량 운전자 등 44명은 경상을 입고 인근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택시가 도로에 떨어진 안전고가를 피하려다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보고 블랙박스 등을 토대로 정확한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최근 춘천의 한 강변도로에서 라이딩 중이던 70대가 갑자기 심정지로 쓰러져 병원으로 옮겨졌다가 결국 숨진 안타까운 사고가 있었는데요. 같은 날 포천에서도 비슷한 사고가 있었습니다. 따뜻한 봄 날씨에 야외 활동을 하다 왜 이런 심혈관 질환이 오는 건지 어떻게 예방할 수 있는지 좀 더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의정부 을지대병원 심장내과 문인태 교수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아주 춥거나 아주 더운 날씨도 아닌 흔히 야외 활동하기 좋다는 봄철인데요. 왜 이런 심혈관 질환이 발생하는 건가요? 네, 심장은 평소에 휴식하고 가만히 있을 때는 자기 능력이 한 30% 정도만 발휘하면서 펌프질을 하거든요. 운동을 하면은 혈액순환을 촉진시키기 위해서 혈압과 심박수도 상승하고 이것이 이제 심장에 부하를 주게 됩니다. 그래서 평소에 주기적인 운동을 통해서 심장에 부하를 주던 사람들은 별 문제가 없는 경우가 많은데 겨울철 내내 활동을 하지 않다가 날씨가 좋다고 해서 안 하던 운동을 갑자기 하시던 분들은 심장에 갑작스러운 스트레스가 가해지면서 심혈관 질환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운동에 의한 부하가 심혈관 질환의 직접적인 원인은 아닌데요. 심부전이라든지 혈관 질환들이 있는 분들이 활동량이 적어서 증상을 느끼지 못했으면 이러한 부하로 인해서 갑작스럽게 증상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네, 갑자기 무리해서 활동하지 않아야 한다는 건데 그럼 이런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어떤 대비가 필요할까요? 네, 가장 좋은 예방 방법은 평소에 하는 건강 관리인데요. 본인이 이제 건강하다, 아무런 증상이 없다고 해서 흡연을 하는 분들이 있는데 흡연은 심내혈관 질환의 가장 강력한 위험 인자이기 때문에 저는 항상 금연 교육을 하고요. 고혈압, 당뇨병, 고지혈증 같은 이런 위험 인자들이 있는데도 모르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평소에 병원과 친하고 주기적으로 1년에 한 번 정도는 건강검진을 해서 위험 인자들을 관리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네, 또 야외 활동하기 전에 준비 활동도 좀 중요한 부분일 것 같습니다. 예, 물론 도움이 되고요. 사실은 평소에 운동을 조금씩 하는 게 가장 중요하겠는데 한 30분 정도의 약간 숨찬 정도의 운동을 평소에 하다 보면은 갑작스러운 활동량 증가나 좀 격한 운동도 대개는 잘 견디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네, 또 이런 심각한 상황을 목격했을 때 주변 사람들의 빠른 대처도 중요할 것 같은데요. 끝으로 대응법도 알려주시죠. 일단은 더운 날씨라면은 그늘에 환자를 눕히고 의식을 확인하는 게 가장 중요하겠습니다. 의료인이 아니라 일반인들이라면은 실신을 한 건지 심장마비가 돼서 심정지가 된 건지 구별이 어렵기 때문에 의식이 없다고 하면은 일단은 가슴 압박을 통한 심폐소생술을 먼저 시행하라고 권고를 하고 있고요. 네. 2명 이상이 목격을 했다고 하면 한 명은 빨리 119 신고를 하고 한 명은 의식 확인 이후에 가슴 압박을 시작하는 게 좋겠고요. 혼자일 경우에는 119부터 먼저 신고를 해서 의료 지시에 따르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의정부 을지대병원 심장내과 문인태 교수와 전화 연결했습니다. 충남의 첫 외국인 계절 근로자 기숙사가 들어섰습니다. 30일 김동곤 청양군수 등이 참석한 가운데 청양군 청남면에서
외국인 계절 근로자 기숙사 준공식이 열렸습니다. 기숙사는 4인실과 1인실 등으로 구성됐으며 근로자 34명이 생활할 수 있습니다. 기숙사 이용료는 보증금 30만 원에 월세 30만 원입니다. 충남도는 외국인 근로자의 주거 환경을 개선하고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 기숙사를 세웠다고 전했습니다. 예산군이 희귀 질환자를 대상으로 의료비를 지원합니다. 예산군은 희귀 질환자의 경제적 부담을 덜기 위해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지원 대상은 1,300여 종의 희귀 질환 산정 특례 등록자입니다. 질환에 따라 병원 진료비와 보조기기 구입비, 간병비 등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한편 지난해 예산군은 지역 내 희귀 질환자 44명에게 의료비 1억 4천여만 원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충남도가 오는 6월까지 동물용 의약품 불법 유통 행위를 점검합니다. 점검 대상은 동물용 의약품을 취급하는 의약품 도매업소와 동물 약국입니다. 충남도는 의약품 관리 적정 여부와 유효기간 경과 제품 판매 여부를 점검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의약품 품질 검증을 위해 성분 함량 등을 검사할 계획입니다. 점검 결과 기준 부적합 제품에 대해 수거 폐기할 방침입니다. 홍성군이 치매 안전 환경 조성과 안전망 강화를 위해 치매 안심 가맹점 3곳을 추가로 지정했습니다. 이번 지정으로 홍성군 내 등록된 치매 안심 가맹점은 모두 23곳으로 확대됐습니다. 치매 안심 가맹점은 길을 잃은 어르신을 발견했을 때 임시 보호와 신고 등의 역할을 합니다. 개인 사업자라면 누구나 치매 안심 가맹점 신청이 가능하며 사업장으로 지정되면 현판과 홍보물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충남도가 경미한 비위 행위를 저지른 저연차 공무원에게 교육 봉사활동을 부여하는 제도를 도입합니다. 충남도는 부패 행위 재발 방지와 예방 중심 감사 체계를 세우기 위해 교육 봉사 처분 제도를 시범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전문 교육 20시간을 이수하거나 사회복지시설에서 봉사활동 16시간을 수행하면 주의, 훈계 등의 처분을 면제받게 됩니다. 충남도는 올해까지 시범 운영하고 대상자 확대 등을 검토할 방침입니다. 예산군이 저소득 다문화 가족 자녀를 대상으로 교육활동비를 지원합니다. 지원 대상은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다문화 가족 자녀 중 교육급여를 받지 않는 학생입니다. 초등학생은 40만 원, 중학생 50만 원, 고등학생은 60만 원이 지급됩니다. 교육활동비는 농협카드 포인트로 지원되며 오는 11월까지 교재 구입 등 학업 관련 용도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신청은 다음 달까지 예산군 가족센터에 하면 됩니다. 충남도가 농가 소득 안정을 위해 농업 수입 안정보험 가입을 지원합니다. 충남도는 시장 가격 하락과 재해 등으로 인한 농가 소득 감소를 보상하기 위해 사업을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국비와 지방비로 보험료의 85%가 지원되며 농업인은 나머지 15%만 부담하면 됩니다. 올해 가입 가능한 품목은 모두 15개로 고구마와 옥수수, 양배추 등입니다. 가입 신청은 지역 농축협에 하면 됩니다. 홍성군이 지난 2020년과 2021년 발행한 홍성사랑 상품권의 유효기간을 2026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합니다. 올해 3월 말 기준 2020년과 2021년에 발행한 상품권의 미사용 금액은 모두 1억 3,500만 원입니다. 이에 따라 홍성군은 상품권 발행 초기 구매자의 권익 보호와 편의 증진을 위해 이번 사업을 추진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2022년 이후에 발행한 상품권의 경우 국비 지원분이 포함되어 있어 연장할 수 없다고 전했습니다. 예산군 지역화폐인 예상사랑 상품권이 10% 할인된 가격으로 판매됩니다. 종이 상품권은 지역 내 은행 등 판매대 행점 43곳에서 구매할 수 있고 모바일 상품권은 앱을 통해서 살 수 있습니다. 1인당 구매 한도는 30만 원입니다. 상품권은 지역 내 가맹점 3,200여 곳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한편 예산군은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지역화폐 할인 판매 금액을 기존 10억 원에서 15억 원으로 올렸다고 밝혔습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